84C 타입은 약간은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습니다. 이쪽 방향에 배정될 경우 주 방향은 북동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에서의 채광은 어렵지만 거실 방향의 채광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방 창문에서 침실 2, 3과 거실이 보인다는 것인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단지에서는 84A 타입, 3, 5단지에서는 84A 타입을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송도 자이 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 1109의 분양을 첫 진행하는 아파트인데 청약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단지부터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모든 단지의 중복 청약은 가능하지만 타입도 상당히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단지의 청약을 진행할지 몇 개만 진행할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단지와 평면도를 디테일하게 분석해보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제 의견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 설계 부분입니다. 총 5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지와 2단지는 공동주택으로 3단지부터 5단지는 주상복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자면 1단지와 2단지는 최대 29층짜리의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워터프론트에 인접한 세대들은 층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단지 구성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동들은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로 단지가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바깥쪽 동들은 니은자 형태의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3단지부터 5단지까지는 최대 45층의 중고층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단지의 구조 자체는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절히 혼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피난구역인데 3단지부터 5단지는 모든 단지가 아파트의 중간에 피난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49층까지는 피난구역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느슨한 편인데 원칙상으로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하지만 계단을 넓게 설치하면 이 피난구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파트는 이런 규제를 회피하지 않고 피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소방차의 사다리 높이는 최대 70m까지 닿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에서 대략 23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피난구역은 모두 23층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단지와 5단지는 단지 안에 오피스텔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도로와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권이 많이 겹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단지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인데 4단지의 위치가 모든 단지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만큼 이곳에 집중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단지에서 1402동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단지에서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외부 환경에서의 특징도 보자면 1단지와 5단지의 경우 학교 용지가 인접해 있어서 자녀를 통학시키기에 최적화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 2단지의 경우에는 바로 앞쪽에 워터프론트가 계획되어 있어서 좋은 호수뷰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터프론트 뷰 때문에 1단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에서 설계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3, 4, 5단지라고 생각합니다. 1, 2단지에 비해 최대 층수가 더 높고 아파트의 외관도 훨씬 웅장할 것이며 대형 평형도 이쪽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3, 4, 5단지의 고층에 당첨된다면 워터프론트 뷰도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 2단지에서 갖는 장점들도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지의 크기도 큰 만큼 도로 접근성도 1, 2단지보다 3, 4, 5단지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역 접근성이 어차피 떨어지는 편이지만 송도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특성상 자차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도로의 접근성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면도와 단지 배치를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84A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으로 1단지, 2단지 내에서 남서양, 남동향의 방향으로 준수한 채광을 갖게 됩니다. 포베이 판상형답게 넓은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 파우더룸 공간에 현관 팬트리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주방의 구조인데 주방이 거실 방향이 아니라 식탁 쪽 공간을 바라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지와 5단지의 84A 타입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치상으로 봤을 땐 3단지, 5단지의 84A 타입은 모두 남서향에 배치가 됩니다. 1, 2단지의 84A 타입에 비해서 기둥으로 인한 공간 손실이 약간 있는 편인데 이것은 3, 5단지가 판상형과 탑상형을 섞은 복합단지로 기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둥들의 공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대신 침실 3에 양창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구조상 약간 애매하게도 84C 타입의 거실창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됩니다. 각도가 완전히 90도여서 상세한 건 지어져 봐야 알 수 있지만 84C 타입은 약간
약간은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습니다. 1, 2단지의 84B 타입도 보겠습니다. 84A 타입에 비해 공급 세대수는 많이 적은 편이지만 베타룸을 갖추고 있어서 구조는 더 좋은 편입니다. 1, 2단지의 84B 타입은 남동향 배치이며 이곳에 배정됩니다. 알파룸이 아니라 베타룸으로 명명된 이유는 독립적인 방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보시다시피 이곳은 안방에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종속된 방이며 드레스룸과 욕실의 통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방이 있다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 분명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3, 4, 5단지의 B타입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B타입이지만 두 타입은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 4, 5단지에서는 84B타입은 탑상형 구조입니다. 드레스룸과 작은 팬트리 공간, 현관 창고는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니은자 모양으로 설계하는 탑상형과 다르게 마치 판상형처럼 가로로 길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맞통풍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준수한 환기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 안방에 붙박이장을 구성하기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포기하고 붙박이장을 구성하거나 라인을 잘라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다른 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1, 2단지의 84C 타입은 생긴 건 완전히 포베이 판상형 구조이지만 탑상형 평면을 개량한 판상형 구조입니다. 주방 창을 잘 보면 한쪽 벽면 끝에 나와 있는데 V자형 연결 구조에서 중심에 배치되기 때문에 창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서 탑상형 구조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꼽는 환기 성능을 판상형만큼 개선했습니다. 주방이 거실을 바라보고 디귿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드레스룸과 다른 타입보다 넓은 현관 창고, 팬트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다소 협소한 것은 단점으로 보입니다. 단지의 배치에서는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채광에서도 좋은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3, 5단지의 84C 타입은 투베이 탑상형 구조입니다. 단지의 배치상 채광은 항상 거실과 안방에만 되기 때문에 침실 2, 3에서는 채광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84A 타입에서 보일 수 있는 구조로 약간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여러모로 단점이 많은 세대인 만큼 청약 경쟁률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지에만 유일하게 있는 84D 타입은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의 평면입니다. 단지 배치가 안 좋은 곳도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쪽 방향에 배정될 경우 주 방향은 북동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에서의 채광은 어렵지만 거실 방향의 채광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구성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넓은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을 2개나 갖추고 있으며 다용도실도 넓이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다른 타입에 비해서 현관 창고가 조금 좁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침실 3에 창을 3개나 두고 있어서 환기 성능 자체도 굉장히 준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타입에서는 이 자리에 식탁을 놓을 경우 거실과 식탁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공간 인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약간은 아쉬운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넓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겠지만 A타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실 공간이 정돈된 느낌을 주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2단지에 있는 84E 타입도 84D 타입과 비슷한 탑상형 구조입니다. 84D 타입과 E 타입을 비교해 봤을 때 레이아웃에서 가장 큰 차이는 주방과 방의 배치입니다. 주방과 거실 공간이 아래쪽에 나와 있고 안방부터 침실 2, 3이 인접한 모양이기 때문에 안방과 침실 사이의 공간 분리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대신 식탁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거실 공간과 식탁 공간의 확실한 공간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실 쪽에 창이 매우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북동향에 배치되더라도 이쪽 창을 통해 거실에서는 남동향의 채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도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괜찮은 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타입의 평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 타입은 1, 2단지의 경우 A, B로 나눠져 있고 3단지부터 5단지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01 타입은 모두 탑상형 평면으로 맞통풍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101A 타입은 84E 타입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알파룸을 더 확보하였으며 조금 더 넓은 다용도실을 가지고 있는 평면입니다. 모든 세대가 남서향에 배치되기 때문에 채광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101B 타입은 A 타입보다 더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 침실 2, 3이 있고 방 안에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평면에서 특이한 점은 거실에 3면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방향은 북동향을 향하지만 평면 구성을 굉장히 잘 갖춰서 이 방향은 남동향을 향하게 됩니다. 침실 1에도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으며 침실 3에도 작은 드레스룸을 추가로 갖추고 있습니다. 3, 4, 5단지의 101 타입도 마찬가지로 탑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1A 타입에 비해 안방
안방의 출입문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요. 문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3면창이 빠진 모습이고 현관 창고도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단지의 배치에서도 남서향이 되므로 모든 방까지 채광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보다 더 큰 대형 타입 두 가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1 타입은 101 타입보다 겨우 10제곱미터가 큰 평면이지만 완벽한 포배의 판상형으로 공간 구성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넓은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을 갖추고 있으면서 방이 4개인 구조입니다. 알파룸이 아니라 온전한 너비의 침실 4개가 제공되기 때문에 101 타입보다 확실히 여유로운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실 4에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도 갖추고 있으며 현관 창고도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에서도 남동향을 향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3단지와 5단지에서 가장 좋은 구조와 가장 좋은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7 타입은 4단지에만 있는 평면인데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방으로 향하는 구조가 대각선으로 위치하고 드레스룸까지 연결된 공간이 마치 미로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공간의 구성이 상당히 알찬 모습입니다. 이 구조에서 특이한 부분은 안방 창문에서 침실 2, 3과 거실이 보인다는 것인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1 타입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너비의 침실을 4개 갖추고 있으면서도 넓은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상 채광 부분에서도 좋은 채광을 갖습니다. 남동향, 남서향을 갖게 되며 침실 2, 3, 거실까지 모두 좋은 채광을 받게 됩니다. 단 침실 1과 4의 경우 채광을 받지 못하는 방향에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모든 평면도와 단지 배치도를 분석해봤는데 각 단지의 평면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탑상형 타입도 구조적인 단점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시장의 선호도는 당연히 판상형이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판상형을 기준으로 청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84 타입 중에서는 평면이 가장 좋은 곳은 1, 2단지에선 84B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 2단지에서 84B 타입에 지원하셨다면 3, 4, 5단지에서는 확률을 높여서 84B 타입에 지원하신다면 전체적인 당첨 확률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첨 확률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곳에만 청약하겠다고 생각한다면 1, 2단지에서는 84B 타입, 3, 5단지에서는 84A 타입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확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면 1, 2단지에서는 84A 타입, 3, 5단지에서는 84A 타입을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당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탑상형 평면 위주로 청약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탑상형 평면에서는 고층에 당첨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타입에서는 가장 좋은 평면만 청약한다고 한다면 3, 4, 5단지에 101 타입에만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3, 5단지에서는 111 타입까지 지원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와 확률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 제가 정리해둔 표를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